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렵나요?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부르고요. 보험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자,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와이프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요.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이와 같은 계약들, 이걸 좀 유식한 말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러요. 자,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이와 같은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보통 자필 서명으로 말씀드릴게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계약자가 사인하고 돈 잘 냈는데 그 계약이 왜 무효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요, 이와 같은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죠. 와이프가 남편을 살해를 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래요. 자, 이 와이프가 남편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보험을 몰래 계약해 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살해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그 와이프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내가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 10억이 되는 보험을 가입했네? 라고 안다고 하면은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걸 내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종신보험 판매할 때 설계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종신보험은 가족사랑입니다.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들이 남편 몰래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남편들 싫어하잖아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사망보험금 필요해? 라고 보험 가입을 지금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고생할 사람은 와이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 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설계사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계약자가 서명하고 피보험자 서명까지 같이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 등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사망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왜냐? 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이제 난리 났을 거예요.
보험증권 찾아보면 그런 계약들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계약 체결할 당시에만 유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큰일 났어요. 과거에 계약 체결했던 거, 우리 조카가 설계사, 친구가 설계사, 아는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거를 정상 계약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가능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보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곳은 보험회사예요. 그렇겠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할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면 동의, 즉 자필 서명을 할 테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계약은 원래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만 없었을 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험료를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를 받을 거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에요. 정당한 보험료를 받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한 거니까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걸 안 해줬을 때는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줘야 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설계사의 수당, 즉 사업비를 다 집행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보험회사에서는 더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과거에 가입한 보험 계약 중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즉 계약자는 와이프가 되고 피보험자는 남편이 된다든가 또 반대로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와이프 또는 계약자가 자녀고 피보험자가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계약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보험증권을 보시게 되면 계약자 피보험자의 그 사인이 다 그 인쇄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피보험자의 사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요,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피보험자의 필적 조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이 무효인 계약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적 조회를 하는 거예요.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통장에 사인하고 청약서에 사인을 확인한다든가 이와 같은 부분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체결했던 계약들은 그렇게 일단은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이런 보험 계약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그와 같은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셔야 돼요. 간혹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자가 다 서명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잘못된 내용이에요. 만약에 설계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녹취를 해놓거나 또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지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험 계약은요, 청약서에 사인하고 보험료 납입하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받는 그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보험료 다 냈는데 나중에 사망보험을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허리띠 졸라가면서 보험료만큼은 꼬박꼬박 다 납입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두 번째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빠르게 보험사에 확인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보험 분쟁을 없애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